여러분들이 뭐 하이파이 동호회 하시고 뭐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다 좋아요. 그리고 그런데 저한테 증명하겠다고 그런 거 보여주시면서 막 저랑 아규먼트를 하시는데, 저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거는 실험의 오류예요. 저거는 저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공기 중에서 스피커를 틀어서 측정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A라는 거, 첫 번째 녹음한 시점과 두 번째 녹음한 시점이 다른 시점에 녹음을 했다면 반드시 다르게 나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쪽을 위상 반전을 하건 폴라리티 반전시킨다 그러죠. 해서 섞으면 소리가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안 없어진다니까요. 남아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리 측정, 실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사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제가 좀 아규먼트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증명 자료라고 갖고 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증명 자료라고 해서 갖고 온 거는 그거예요. 뭐 이렇게 A라는 거 녹음한 거와 B라는 거 녹음한 걸 들어봐라. 소리가 다르지 않냐. 뭐 들었을 때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한쪽을 이제 측정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소리가 확실히 다르다. 또는 이게 확실히 다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쪽을 이제 위상 반전시킨다 그러죠. 폴라리티를 리버스 시켜서 합치면 소리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더라. 없어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건 소리가 분명히 바뀌는 거 아니냐. 케이블을 바꾸건 뭘 해서 하니까 소리가 달라지더라. 바뀐다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뭐 이런 거 링크들을 막 보내주시죠. 그래서 막 저한테 막 이렇게 뭐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그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측정을 거의 한 20년 정도 해오면서 19년 정도 했죠. 19년 정도 이런 측정을 해오면서 그 측정의 오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시스템을 튜닝을 하거나 측정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변 환경이나 그 상황에 따른 그 오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도 측정의 오류가 나옵니다. 그게 측정의 오류가 아니라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환경이 항상 똑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밀폐되어 있고 아무리 조용한 곳에 있어도 절대로 항상 똑같은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게 되면 처음에 측정한 것과 두 번째 측정한 것이 아무리 똑같은 환경처럼 만들어 놔도 바뀌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첫 번째는 저한테 이런 비슷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집에서 녹화를 한 것 같은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고선 이게 첫 번째 찍은 영상이다. 이 두 번째 케이블을 바꾸고 해봤더니 이게 두 번째 영상이다. 소리가 다르지 않냐. 네, 손으로 들고 막 흔들면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흔들면서 하면 당연히 소리 바뀐다. 네, 당연히 소리를 바뀌는 것이고 마이크 포인트가 계속 움직이니까 당연히 바뀌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마이크를 고정을 해서 했는데도 뭐 그렇더라라는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죠. 자, 마이크가 어느 정도만 바뀌어도 소리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제가 실험을 했으니까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측정을 할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기본적인 세팅, 많은 분들이 이렇게 측정하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듣는 위치에 측정 마이크를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어떤 스피커인지 모르겠지만 좌우에 스피커를 놓고 음악을 틀거나 또는 뭐 측정 소리를 틀어서 뭐 소리를 녹음을 한다든지 해서 비교 분석하는 거 많이 하시죠. 측정 신호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음악 틀어놓고 그리고선 소리가 A는 어떻고 B는 어떻다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스탠드에 고정을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뭐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손으로 이렇게 찍는 경우들도 있죠. 자, 여기서 어떤 오류가 발생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는 지금 있는 환경에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제 캡처를 하나 했어요. 이제 1번으로 캡처를 했고요. 지금 적색으로 표기되는 요 라인이 지금 기본 세팅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기본 세팅에서의 라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런 거 측정을 하게 되면 뭐 스무드니스나 이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페이즈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매그니튜드 코헤런트를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이 FR 그래프라고 하는 프리퀀시 리스폰스 그래프죠. 저는 이제 매그니튜드라고 표현하는데, 이 매그니튜드 그래프를 이렇게 보고선 얘기를 하죠. 지금 동일한 상태, 완전히 똑같다는 상태에서 지금 측정 신호를 틀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아주 미세하게, 잘 보세요. 아주 미세하게 이 마이크를 틀어볼게요. 아주 미세하게 지금 틀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이크가 움직인 것 같으세요? 마이크 움직인 것 같으세요? 거의 움직인 것 같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노컷으로 제가 측정식을 다시 틀어서 측정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두 그래프가 차이가 있죠. 정말 아주 미세하게 마이크로 옮겼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그래프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지금 세팅은 그냥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세팅을 하는 3분의 1 옥타브의 해상도로 본 거예요. 이 해상도를 사실은 풀을 수 있습니다. 이 풀어버리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소리가 틀어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정말 아주 미세한 차이로 마이크를, 정말 여기에서 요 기준에서 요만큼 1cm도 안 되는 요 각도를 살짝 움직였을 뿐인데 이렇게 측정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처럼 마이크가 진짜 1cm도 아니에요. 아주 미세하게 살짝만 틀어줘도 측정값은 바뀝니다. 아주 살짝만 틀어줘도 측정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살짝 틀어진 상태의 것을 갖다가 리버스해서 섞으면 당연히 신호가 남아있겠죠. 당연히 100%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손으로 이렇게 해서 소리가 더 바뀌지 않았냐, 그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실험 자체가 틀렸는데, 실험 자체의 방법이 틀렸는데 그걸로 어떻게 증명을 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동일한 상태에서 똑같이 마이크를 고정시켜 놓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 A라는 것을 통해서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케이블을 바꾸고 B라는 걸 녹음을 했더니 소리가 바뀌었더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위상을 반전을 시키고 플라이티를 바꿔서 섞었더니 소리가 남아있더라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영상을 찍었으니까 보시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마이크를 아예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아예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완전 동일한 상태에서 제가 2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2번을 측정을 했을 때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측정을 한번 했고요. 이제 2번째 측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두 번째 측정도 마쳤습니다. 저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고요. 아예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개를 측정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초록색 선과 이 색깔의 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볼까요? 가까이 볼까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보이시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네, 영상에서 어떠세요? 예, 영상에서처럼 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첫 번째 누르고 두 번째 눌러서 보여드렸어요. 이게 아마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대로 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아, 지금 뭐 핑크 노이즈는 측정하는 핑크 노이즈는 랜덤 노이즈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흔들림이 있는 거다. 그래서 흔들림이 있는 거니까 당신이 이게 캡처 버튼을 누를 때 그 누르는 순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실험을 하나 더 했습니다. 네,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프로 장비, 측정 프로 장비들에서 보게 되면 에버리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버리징을 켜서 5초 동안에 나오는 평균 값을 갖다가 기록하게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용하는 측정 노이즈가 랜덤 노이즈, 그 핑크 노이즈다 보니 그 핑크 노이즈는 어차피 랜덤하게 흔들리는 노이즈여서 측정 값이 동일하게 안 나오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것이 이 에버리징 기능입니다. 이 에버리징을 높여서 랜덤 노이즈가 갖고 있는 패턴을 평균을 내서 이렇게 읽도록 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들도 보정을 해서 정확한 값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이즈 플로우도 낮출 수 있고 측정된 데이터 값의 값을 좀 더 인핸스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아예 마이크를 움직이지 않고 두 번을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에버리징은 5초로 맞춰놓고서 5초 동안 벌어진 이벤트가 동일하게 수음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한번 측정을 했고요. 얘도 에버리징을 한번 뺐다가 다시 5초로 만들어 놓고 다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가 캡처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동일해 보이죠? 동일해 보이는데 지금 3분의 1 옥타브로 해놓은 거예요. 3분의 1 옥타브로 해놓은 거에서 동일해 보이지만 3분의 1 옥타브에서 제가 이 해상도를 더 높여볼게요. 동일하나요? 이거 초록색을 꺼버리고 동일하나요? 벌써 차이가 나죠? 벌써 차이가 나죠? 전혀 동일하지 않죠? 해상도를 조금 낮춰놓을게요. 그리고 이 스무드니스를 켜놓은 건데 이 스무드니스를 꺼볼게요. 그러면 더 차이가 보입니다. 지금처럼요. 여러분들 이렇게 똑같은 마이크 위치에서 아날로그로 녹음을 하면 완전 동일하게 녹음돼야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측정을 해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렇듯이 에버리징을 켜놔도요. 에버리징을 켜놓고 오류가 없도록 오류를 최소화하게 한다고 해도요. 지금처럼 측정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다르게 나와요. 똑같은 시스템에 똑같은 마이크에 마이크를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번 틀고 그 다음에 다시 하고 또 한 번 틀었는데 값이 다르게 나온다고요. 그게 왜 다르게 나오느냐? 다음 영상을 보고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는 건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럼 RTA라고 리얼타임 애널라이저라고 하는데 지금 그거를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제 지금 스튜디오가 지금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조용히 해보겠습니다. 저도. 한 30dB SPL 정도 나오는 그런 환경에 있어요. 30dB SPL이면 스튜디오로서 뭐 적합하죠. 사용할 만한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한 장소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렇게 노이즈가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소리들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환경은요, 아무리 조용한다고 해도 저런 저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항상 저희 주변에는 저런 저음이 항상 깔려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보이는 저런 저음은 마치 공기 중에 잔잔한 파도가 남아있는 것 같은, 아무리 바다가 잔잔해도 약간의 미세한 파도의 진동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공기 중에서의 잔 진동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정도가 측정이 되려면 사실은 측정 마이크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당연히 측정 프로그램이나 뭐 인터페이스들도 쓸만한 제품이어야지만 나오겠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 조용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공기에서는 소리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마치 잔 물결처럼 파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공기가 그렇게 흐르고 움직이고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제 스튜디오는 뭐 청음 스튜디오예요. 녹음 스튜디오는 아닙니다. 청음 스튜디오지만 지금 dB SPL로 30dB SPL 정도가 나오니까 잘 나올 때 29로 살짝 내려갔다가 30에서 머무르죠. 그러면 청음 환경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A급 스튜디오를 가더라도 한 25에서 30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녹음실이 아닌 그냥 청음 스튜디오 상태에서 30dB SPL 정도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dB SPL 했냐? 칼리브레이션 한 거죠. 칼리브레이터가 있어요. 꼽아서 칼리브레이션을 해서 여기에 환경을 정확하게 잰 건데, 그 정도 환경에서 아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음이 울렁울렁 거리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제가 이거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을 것 같아요. 저음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 근데 노이즈 캔슬링 하는 헤드폰이 그 저음을, 아주 극저음을 캔슬을 못하고 나머지 것만 줄이다 보니까 답답함이 느껴지고 극저음이 치고 들어오는 것 때문에 멀미 증상이 있다라는 걸 설명한 적이 있죠. 그거를 증명하는 그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조용한 환경에 있더라도 저음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지구상에 어디 있든지 간에 저음의 흔들림은 항상 있어요. 아까 보셨던 그런 그래프에서 나오는 그런 저음의 럼블이 있다고 하죠. 저희는 럼블이라고 하는데 있어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아무리 바다가 잔잔해도 잔파도가 있기 마련이에요. 아주 작은 파도가 있기 마련이에요. 호수가 아무리 유리처럼 깨끗하고 잔잔해도 거기에는 잔파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게 지구의 자전 때문이건 또는 바람 때문이건 관계없이 아무리 고요하다고 하는 바다나 호수도 물결을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환경, 특히 저 같은 스튜디오에서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 가정집이나 여러분들 측정을 했다는 그 장소는 어떨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물결이, 공기 중에서의 소리의 물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기 중에서 소리의 물결이 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공기 중으로 틀게 되면 그 공기 중의 물결 플러스 여러분들의 소리가 얹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잔파도 위에 어떠한 파도를 만들어서 소리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걸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환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잔파도는 실험하는 어느 환경이건, 여러분들이 공기 중에서 소리를 듣는 지구상에 있는 환경에서는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애나코이 챔버, 그러니까 무향실에서도요, 이 저음을, 극저음을 잡을 수 있는 무향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풀 애나코이 챔버는 전 세계에서 뭐 3개인가 이 정도밖에 없어요. 아주 저역까지 잡을 수 있는 데가. 그 일반적인 애나코이 챔버들은 하프 사이즈 애나코이 챔버고, 저음 부분, 특히 20Hz나
50Hz 이하의 저음 부분은 완벽하게 차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향시를 가더라도 이 현상은 있어요. 예, 완벽한 무향시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 하이파이 동호회 하시고 뭐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다 좋아요. 그리고 그런데 저한테 증명하겠다고 그런 거 보여주시면서 막 저랑 아규먼트를 하시는데, 저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거는 실험의 오류예요. 저거는 저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공기 중에서 스피커를 틀어서 측정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A라는 거, 첫 번째 녹음한 시점과 두 번째 녹음한 시점이 다른 시점에 녹음을 했다면 반드시 다르게 나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쪽을 위상 반전을 하건 폴라리티 반전시킨다고 그러죠. 해서 섞으면 소리가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안 없어진다니까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남아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안 되고, 랜 케이블로 통해서 오는데, 랜 케이블을 통해서 오는 데이터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렴한 랜 케이블로 전달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과 디지털 오디오 값과 그 좋은 랜 케이블을 통해서 온 디지털 오디오 값을 디지털 상태에서, 공기 중이 아닌 디지털 상태에서 그러면 한쪽을 폴라리티 반전시켜서 섞어봐라. 그러면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확인해봐라.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지워진대요. 아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디지털 데이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랜 케이블 뭐 바꾸고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서는 그런데 공기 중에서 나오는 오디오에서 차이가 있다고. 그건 자연 현상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자연 현상, 그렇게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를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측정의 오류가 왜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저처럼 이쪽에서 근무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알아요. 그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측정을 할 때에는 그런 오류가 있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선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증명을 하시겠다고 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실험 방법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뭐 실험이 틀렸다기보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 현상 속에서는, 공기 중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예 그 순간에 동일 시간에 같은 위치에서 정확하게 똑같이 듣지 않는 이상 그 현상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일반적인 녹음하는 환경, 일반적인 청음하는 환경에서는 시간이 다른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그 저음에서의 럼블 현상이 있는 그래프처럼 공기 중에 공기는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잔파도를 만들면서 흐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일반 아날로그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그 소리는 똑같은 소리를 재생하더라도 똑같이 녹음될 수가 없고요. 그걸 폴라리티 반전시켜서 합친다고 하면 완벽하게 지울 수 없습니다. 항상 뭔가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환경,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는 꼭 있는 그런 오류라고 보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호회 여러분들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동호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시고 음향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데, 그게 잘못된 신앙처럼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디오의 발전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쪽에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희를 아무리 욕하더라도 저희는 이쪽 분야에서 그 음향을 통해서 음악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그것을 생산해내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한 실험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공기 중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오차? 오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측정할 때 마이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오늘 보셨죠? 제가 대충 청음의 위치라고 생각하는 귀 위치에다가 놓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잘 생길 수 있도록 스테레오 환경,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스테레오 환경을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동일하게 스테레오 환경이 틀었을 때 마이크가 움직이면 어떻게 소리가 변하는지를 비슷하게 꾸며놓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충분히 증명이 됐다고 봅니다. 핸드폰을 들고 또는 마이크를 들고선 측정을 하는 것은
네, 오류가 상당히 많이 나고요. 아예 고정을 시켜놓고 하더라도 시간이 달라짐에 따라 공기 중에서 흔들리는 파도처럼 공기 중에 있는 소리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오디오의 환경을 조금씩은 변화를 주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